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학력인가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편입니다. 자, 이화여대는요, 2025학년도까지는 영어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만 입학이 가능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 입학 가능한 학과는 국제학부. 이게 사실은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과고 유일한 학과였습니다. 물론 뭐 동문과나 중문과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은 중국어나 뭐 독일어 그다음에 그 불어 능력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제학부만 지원이 가능한 학과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영어 특기자 전형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토플 성적을 내고 그 다음에 SAT, ACT, AP, IB 성적 있으면 추가로 내고 그 다음에 그 영어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는 그러한 전형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2026학년도부터는 이 영어 특기자 전형이 모두 폐지가 됩니다. 대신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전형이 생겨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국제학부뿐만 아니라 이화여대에 심지어는 의대와 약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과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된 전형에 우리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 자신감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2026학년도부터 신설이 되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느 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202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이 나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전형은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 전형이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200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의 형태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미래인재 전형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이 지원을 절대 할 수 없었고 해외고생도 절대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전형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의 그 면접형 전형이라 그래서 수능 최저 대신 면접을 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신설한 것입니다. 2026학년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래인재 전형에 이 서류형 전형, 이게 원래 있던 거죠. 원래 있던 전형은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요. 이렇게. 근데 면접형 전형, 이 신설된 면접형 전형은 요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학특기자 전형과 국제학부, 국제학특기자 전형은 2026학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대의 2026학년도의 가장 큰 변화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둘로 나눠서 이 원래 있던 미래인재 전형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뉘는데 이 서류형 전형은 원래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국내고생 중심으로 뽑고 이 면접형 전형이 200명이 신설이 돼서 이거는 1단계에서 서류, 2단계 서류 면접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발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보시면요. 네, 여기에 지금 인문대학에 사학과 3명, 이렇게 영문과 5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경제학과에서 3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경영대학 경영학과 6명, 의류산업, 국제사무학과에서 3명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식영과에서 5명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학과 3명, 그 다음에 화학생명분자과학부에
화학 나노과학 7명, 생명과학 7명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공신소재공학부 공대에서 화공신소재공학부에서 4명, 환경공학과에서 3명을 뽑고 휴먼 기계바이오공학부에서 3명을 선발합니다. 자, 컴퓨터공학부에서도 3명, 사이버보안학과에서 3명 선발하고요. 스크랜튼 대학의 스크랜튼 학부에서 6명, 그리고 원래 영어특기자 전형으로만 선발하던 2대 국제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44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공학부에서 3명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교육과 5명, 그 다음에 2대 의대가 선발합니다. 9명. 그리고 2대 간호학과 9명, 2대 약학과 9명, 2대 미래산업약학 전공 10명. 그동안 한 번도 해외 고등학교 학생이나 국내 학력인가 학교 학생이 지원할 수 없었던 학과들인데요. 2026학년도부터는 지원이 가능한, 물론 합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원 가능한 그런 학과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랜튼 대학의 뇌인지과학부에서 3명, 그 다음 인공지능학과에서 3명,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3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총 200명을 선발하는 그러한 전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고 국내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우리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그래서 1단계 서류 100%로 5배수, 2단계에 가면 서류 70, 면접 3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한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학업 역량,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은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에는 이게 없던 전형이라 사실은 보다 디테일하고 자세한 제출 서류 관련 내용은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이 나와봐야 사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요강을 보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에 이 미래인재 전형 이거는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이나 해외고생에 지원할 수 없던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이 전형에 수능만 볼 수 있다면 해외고생이나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도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을 마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지원자가 없었지만, 이론상으로는 이 해외고나 학력인가 국제학교, 검정고시 친 외국인 학교 학생 다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제출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서류를 한번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과 외국인 학교를 분리해서 이제 2026학년도 요강에는 나올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때는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제출 서류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의 필요 서류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 이건 당연히 내겠죠. 그리고 이 기타 서류가 학생부 대체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대는 당연히 학생부 대체 서식이 있겠죠. 우리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 학생부가 없으니까 학생부 대체 서식을 내야 되는데 이 학생부 대체 서식이 2025학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게 2026학년도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반 50%, 2026학년도에는 뭔가 좀 더 쓸 수 있게 변화될 가능성이 절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일단 그대로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한번 이대 학생부 대체 서식 어떻게 작성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5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명을 5개만 적느냐? 그러면 네, 맞네요. 5개밖에 못 내요. 그리고 증빙자료도 한 페이지씩밖에 못 나니까 5개의 활동을 적고 5장만 증빙자료를 내야 돼요. 예. 그리고 축소 양면 복사는 또 안 돼요. 중앙대는 축소 양면 복사가 되니까 10장만 내더라도 훨씬 많은 서류를 낼 수 있었는데 30장도 낼 수 있고 20장도 낼 수 있었는데 이대는 정말 5개 활동에 1개니까 5장만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점 딱 하나는 한 개 활동당 서술 내용은 좀 많다. 200자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중앙대는 50자밖에 못 쓰니까 서술 내용보다는 증빙 자료로 사실은 나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대는 200자를 서술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낸 서류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은 자세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5장밖에 못 내니까 이걸 어떻게 쓸 거냐가 상당한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5장을 뭘 낼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 역시 2025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우리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지원할 수가 없었을 때인데 그 당시의 평가 방법 국내고생 기준으로 나온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국내고생이 기준이니까 뭐 내년에도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대는 대학 나름의 독자적 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학교라고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학업 서류, 진로 서류, 공동체 서류 요걸 갖고 주로 평가하는 대학이 많은데 이대는 조금 다르게 평가한다. 그래서 첫 번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서류. 기초 학업 역량과 심화 학업 역량. 기초 학업 역량은 학교 성적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그 성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화 학업 역량은 지원 계열 수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수강하고 성취했는가? 이거는 이제 학업 역량 중에서도 진로 역량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학업 역량은 진로 역량을 뺀 나머지 전체적인 학업 성적. 그다음에 심화 학업 역량은 진로 역량 서류 중심의 진로 역량 중심의 학업 성적. 이걸 보겠다라는 거고 학교 활동의 우수성, 지식 탐구 역량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이 학과목 활동 보고서에 뭐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든 아니면 진로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든 어쨌든 학과목 활동 보고서로 만들 수 있겠죠. 창의 융합 역량, 새롭고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요거는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만들 때 나의 창의성, 독창성이 들어간 어떤 프로젝트나 활동 같은 것을 한 증빙자료. 요걸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존 공감 능력, 역량.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약간 학업 역량 중에 내가 주도한 리더십 같은 걸 또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인데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이게 뭐 이런 거. 그 다음 성장 잠재력. 현재까지의 행동, 성향과 경험으로 미루어 향후 더 큰 폭의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또 발전 가능성으로 보겠다. 뭐 내신이 오르는 정도라든가 학업 발달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조금 독특합니다. 학업 역량이 기초 학업 역량과 심화 학업 역량에서 학업 역량에서 전공 적합성과 그 다음에 기본 학업 역량을 같이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같이 평가하고 학교 활동의 우수성은 이 진로 역량 서류 중에 지식 탐구 역량, 창의력을 줄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이 리더십 서류들을 같이 보겠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전체적인 학업의 발전 정도를 보겠다. 뭐 이런 내용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서류를 5장만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5장으로 이 서류를 내야 된다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는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지속된다면 5장만 낼 수 있다면 다른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의 학과목 활동 보고서와 비교과 활동 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가 요구하는 학업 역량 서류, 그 다음에 이대가 요구하는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의 우수성 서류, 발전 가능성 서류들을 요 5개를 통해서 나타낼 건데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 서류가 이제 기초 학업 역량과 그 전공 학업 역량에서 한 2개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발전 가능성 서류가 또 역시 디테일한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창의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와 탐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한 또 2개는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 서류 1개 정도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5장밖에 못 넣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들은 학과목 활동보고서를 1개씩 쭉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장도 넣고 그다음 15장도 넣고 30장도 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대는 5장밖에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용으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학업 역량 서류를 한 페이지에 한 개만 넣을 게 아니라 뭐 한 3개에서 5개씩 넣어서 짧게 줄여갖고 5개를 넣고 그 5개에 대한 200자 서술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5장 안에 실제로 안에는 예를 들어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5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3개,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또 4개,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5개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묶어서 한 페이지에 여러 개를 나열하고 내용은 좀 짧게 줄여야 되겠죠. 다른 이제 한 장씩 내는 서류에 비해서 그래 놓고 그거를 갖고 이 서술 200자 서술을 통해서 자세히 내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발전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어떠한 탐구력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서류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대 것은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학교가 숙명여대인데 숙명여대가 이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5개의 서류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 숙대용 서류를 우리가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대용 서류와 숙대용 서류가 똑같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대는 학교 나름의 이 평가 방식을 갖고 있고 숙명여대는 다른 학교들과 똑같이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서류를 평가하는 그러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 숙대를 먼저 지원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하고 사실 이대 숙대 지원을 한다면 이대용 서류 5장 여러 가지 실제로는 15개에서 20개 서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압축한 5장의 서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숙명여대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드는 거 일단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AP하고 IB 성적은 어디에가 넣을 건지 이거는 당연히 넣었으니까 2025학년도에도 어디에 어떻게 넣을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서류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그대로 2025학년도처럼 간다면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2대용 학생부 대체서식 증빙자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뭐 더 넣을 수 있게 바뀐다면 이제 다른 학교와 똑같은 컨셉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국제학부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에서 심지어 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에서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서류 면접으로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 선발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편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